정원호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근데 당시 그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동석했던 사람이 나타났어. 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정원호 후보의 마타도를 좀 불식시켜 줬습니다. 1995년 있었던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김재섭이가 이제 새롭게 의혹 제기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정호범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장은 이제 정원호 후보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 보도 그리고 당시 판결을 보면 정원호 후보의 주장이 맞아. 정치적 견해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어. 여기까지 어제 다룬 내용이야. 그런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김석영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1995년 10월 술자리에서 제가 이모 비서관을 때렸습니다. 폭행이 벌어졌을 때 정원호 당시 비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다가 분위기가 격해지자 돌아와서 사태를 수습한 것뿐입니다. 그날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였고 6.27 선거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건 역시 저였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와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같이 전해 주시죠. 처음 상대와 폭행이 있을 당시에 정원호 후보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제가 술에 취한 채 격분에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거고 정원호 후보는 그걸 알고 나중에 와서 수습하려고 한 거다. 상대가 정원호 후보에게 맞은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정원호 후보한테 맞았는지 아니면 저한테 맞았는지 꼭 묻고 싶다. 상식적으로 제게 폭행 책임이 없었다면 제가 왜 그 즉시 사표를 냈겠나. 그리고 당시 정원호 비서가 어떻게 비서실장이 됐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나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저것을 모르잖아요, 상황을. 네. 당시 상황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5.18 때문에 싸웠는데 경찰관은 왜 때렸어? 뭐 경찰관하고 5.18 가지고 다툼 뭐 얘기한 거니? 이렇게 막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성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것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저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국회 상임위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이거 면책 특권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김재섭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양천 구의회의 이제 속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속기록이라는 거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 주장. 왜냐하면 그렇지. 양쪽의 주장이 다 부딪히는 게 이제 의회 현장이고, 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말이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양천 구의회 속기록을 제가 이제 다 전문을 읽어봤는데 네. 조금 있다가 민주당 계열의 구의원들이 반박을 해요. 그거는 뭐 사실관계도 다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이랑 다르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양천구청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랫사람들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거는 수사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반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양쪽을 다 소개해야 되는 거죠. 김재섭 의원 말대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특정 지을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도 청담동 술자리 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아, 좋았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속기록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주장한 내용 그대로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명태균 씨가 연애 편지 있다고 한 것도 속기록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연애 편지가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석고대제라 막 그래. 연애편 좋았어.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김재섭은 나이만 젊지 상당히 구태야. 그러니까. 정치가. 네. 자 보세요. 칸쿤 얘기하면서 마치 정원호 청장이 여성 공무원과 단둘이 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잖아. 근데 바로 11명 나왔잖아. 또 정원호 청장이 땅 투기했대. 알고 보니 그때 정원호 청장이 2살이었어요. 아니 2살짜리가 어떻게 땅 투기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사과도 안 하냐 이거예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뭐 5.18 관련돼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자, 또 그것도 좋아하면 도대체 31년 전의 얘기인데 그것도 사과를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지. 아니 본인도 뭐 후보도 뭐 후원회장 오래된 일이니까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그 31년 전 이 폭행 사건 이게 요즘 좀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야 30년 전 뭐 이게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폭행을 한 거는. 그리고 뭐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으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더라고 이제. 그 어쨌든 오세훈 후보 캠프 쪽에서 그 이상한 쪽으로 이제 몰고 가던데 먼저 이거 그 김재섭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여기 선대위원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발표하는 거. 저는 김재섭 의원 정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실망이 커요 이번에. 그나마 좀 그냥 실망이 커. 하여튼간에 먼저 좀 얘기 좀 들어보시죠 먼저. 네.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모 의원의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러니까 저걸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고 좀 뭔가 좀 지저분한 문제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자 문제로. 이 부분이 제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잖아. 근거를 지금 양천구 의회에서의 속기록, 즉 구의회 의원이 한 발언이 적혀져 있는 속기록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 보도됐던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싸움의 이유를 정치적인 어떤 토론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판결문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회의 의사록이라는 거는 발언하는 대로 적어줍니다. 발언하는 대로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 저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증거나 또는 다른 어떤 진술 등으로 증명이 된 발언들만 써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아니고요. 반면에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사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채집된 증거, 그 증거들 중에 특히 법정에서 현출돼서 비교 검증 당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맞고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지금까지 그 캠프 측에서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때 판결문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 문제나 무슨 뭐 외박을 요구 이런 게 일절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근거 없이 그냥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한 말이라고 덜렁 이걸 갖다 사실처럼 말하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전 31년 전에 카페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회의록에 있는 거는 뭐 어떤 검증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기재해 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찾고 찾았는데 결국에 찾아낸 건 31년 전에 어떤 한 의원이 얘기한 말뿐 요 정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발언한 의원일 거예요. 그 발언한 의원이 민자당 소속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자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이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당 추천이 안 됐던 거예요. 기초의원들은.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더라도 무소속이 돼서 정당이 없이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 당시엔 그렇게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이 근거라는 게 김재섭 의원이 지금 이걸 갖다 미는 게 판결문이 아니고 구의회 속기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하는 대로 구의원이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적은 건데 그걸 갖다 유일한 근거로 지금 미는 거잖아요. 김재섭 후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성매매 요구가 있었는지는 그건 정원호 후보가 설명할 문제고 나는 그냥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냐. 저희가 취재할 때도 저렇게 절대 취재 안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만이 더군다나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속기록만 있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게 이래도 되는 거냐. 나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속기록을 그냥 읽었을 뿐만 아니라 속기록의 내용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 건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저 발언이 있고 난 당일이었나요? 당일 바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검토한다. 저건 고발한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예. 당연히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을 놔두고서는 그걸 갖다가 구의회 속기록을 31년 전 그걸 갖다가 그럼 그 구의원한테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좀 해봤어야지 그러면. 보니까 이름도 있더라고요. 장영일, 장행일 의원이더라고 이름이 구의원 이름이. 좀 확인을 해봤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판결에서는 그때 이게 형사소송에서 이게 왜 문제가 안 됐었는지 그 장영일 의원은 그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후 사정을. 그런 거라도 좀 연유로 설명해 주고 저런 부분을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걸 갖다 공개적으로다가 그 발표하는 게 그 법률적으로 한 가지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A라는 사건에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판결, 다른 사건. 만약에 이제 지금 김재섭 의원이 지금 고발당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또 다룰 거 아니에요? 예. 사건에 대해서. A 사건에서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 B 사건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판단합니다. 아, 그게 당연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했던 저 발언 이거는 당연한 사실, 명확한 사실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예. 허위로 보고 이제 법원은 판단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판결문에 저 여자 문제가 뭐 외박을 요구했다니 뭐 어쨌든 사건의 동인이 그거였다고 주장을 하니 판결문에 그러면 저런 부분이 한 문장이라도 외박의 외자라도 뭐 있거나 그랬다면은 좀 비빌 언덕이 있겠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때 언론 보도도 조선일보도 다 그때는 저 야당이었었는데 그 정원호 후보가 그때. 그런데 어떻게 저걸 갖다 저렇게 정말 용기도 좋아. 저 보면서 저희들은 취재할 때도 절대 저렇게 위험해서 겁나서라도 못 쓰거든요, 저렇게.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라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방어할 수 있을 게 있을 때 저렇게 보도를 하고 말을 하지. 그냥 얘가 이렇게 써 있대요. 그렇게 절대 말 못 하거든. 그렇죠. 저 정도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혼내주세요. 아니 가만 보면 요즘에 국회의원님들 배지만 달면 그냥 세상 모든 권력 다 가진 것처럼 하는데 강경 대응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저 사실 이거 복잡한 내용인 줄 알고 앞부분 조용히 있어야지 했는데 아주 간단한 뭐 따질 것도 없는 부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가면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정말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고발했고요. 당 차원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당사자를 이게 취재거든 이런 게. 그 당사자 그때 옆에 있던 정원호 후보하고 같이 술자리에 동석한 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정원호 후보가 때린 게 아니고 자기가 사실 그 5.18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했는데 정원호 후보는 사실 말리다가 거기 휘말린 거다. 근데 자기는 그 비서실장 어쨌든 자기가 폭행에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직전에 이제 비서실장을 사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호 지금 후보가 거기 말려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벌금도 내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정원호 후보가 낸 거고. 근데 그 카페는 일단 여종어머니 있고 그런 카페가 아니다. 그냥 일반 음식점 카페라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여종업원이 있었던 카페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여종업원한테 뭐 어떤 그 성매매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 뭔가를 갖고 있다면 진작에 얘기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섣부르게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마타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니까 자꾸 이런 마타도가 그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마타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김재섭 의원이 지금 보면 정원호 저격수로 나선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런 부분을 브레이크를 안 걸면은 계속되잖아요. 네. 나 사실 이게 브레이크가 왜 안 걸릴까?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은 그렇게 그런 특권을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여러 가지 어떤 구상과 고민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도 과감하게 하라는 차원으로 준 거지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의 상대방을 마구잡이로 하라는 차원에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김재섭이 또 저열한 짓거리를 한 게 드러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정원호 지금 후보는 비서였어요. 구청장이 비서였고 비서실장 그 상급자죠. 그 사람하고 같이 먹다가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 그럼 뭐 비서실장보다 지가 높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같이 어떻게 합석을 하게 돼가지고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들이 갖고 온 거는 그 당시에 다른 구의원이 그냥 배설한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폭행당했던 사람도 원엄다이가 맞았지. 5.18 그런 얘기 안 했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얘들이 이거 작업을 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청 구의원이 했던 여종업원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그 뭐가 있어. 당시 구의원. 그 양반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모르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당사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던 정원호하고 같이 왔던 그 사람이 어제 나서가지고 내가 한 거다. 내가 폭행한 거다. 그때 조서에도 나와 있고 수사 결과에도 나와 있다.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정원호는 나중에 와갖고 수습하다가 말려 들어갖고 같이 엮인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 맞았다고 하네. 5.18 얘기 안 했다고 했니? 나한테 얘기해. 너 누구한테 맞았어? 대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대답은 없다. 그러면 김재섭 씨는 고소감 아니에요 지금? 고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자꾸 고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했던 거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 옛날이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일단 김재섭이 그 당시 이거부터 봐야 되겠다. 사실은 왜 정원호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이런 아쉬움들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진영에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속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뭐 또 속사정이 있었겠지 막 얘기들은 나왔는데 어제 놀랍게도 한 유튜버가 진짜 이걸 미리 내달아도 봤듯이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누구 표정부터가 약간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한번 봐봐요. 놀랍다니까요. 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걸리는 게 있다. 근데 사실은 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과 비서였대요. 그럼 비서실장이 위였을 거 아니에요. 정원호는 비서였어요. 그 사람 밑에였어요. 과연 그 상황에서 카페 주인에게 그런 거 약간 거친 말을 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양보 100번에서 김재섭 말이 맞다 칠 때 카페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게 밑에 사람이었을까? 라는 그런 차원 때문에 정원호가 그 상황에서 곤란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난 들더라고요. 아이 참 누가 보면은 내가 미리 얘기 들은 걸로 알고서 그래. 작두를 타셔야겠네. 아이 나 참.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오니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엄청 집중해서 봤네. 미안합니다. 네. 근데 그 정원호 후보의 31년 그러니까 20몇 살 때 건을 네. 지금 진위를 캐 들어가서 공방을 벌이면 진흙탕이 돼요. 네. 가장 정확한 진단은 강성범 씨가 한 거야. 그 하급자가 상급자 모시는 관계 속에서 뭐 여자 데리고 나서 어쩌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다고도 안 되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국힘 전략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더러운 물 던져갖고 이걸로 와르르 며칠 또 와르르 며칠 계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흙탕물 던져. 그럼 정은호 후보는 어떻게 대응하냐 하는 건데 그 대응은 보여요 보니까. 네. 정치적 싸움과 논쟁 안 하겠다.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점잖은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 큰 것 같아. 네. 무려 4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강남 마용성 거주자들. 네. 이쪽은 거의 파격적으로 오세훈을 찍어왔으니까 그들의 표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캐릭터 아니냐. 여기에 호소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점잖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느 게 나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480만이 아닌 나머지 강북 거주민의 전폭적 지지를 꾀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몰고 나갈 것이냐. 지금처럼 온건하고 중도적이면서 사실 크게 보면 오세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 기로에 놓인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 네. 전략의 방향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거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정원호는 지금 시장이 아니고 시장을 공격해서 그 자리를 먹으려는 도전자 아니에요. 네, 도전자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오세훈이 그동안 시정을 펼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비판적으로 전달하면서 네. 그래서 난 이렇게 하겠다가 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현역 시장 같죠? 현역 시장 같아. 방어하는 아니면 듯한 당선자 느낌. 같아. 거기 아쉽다. 그게 참 안타까워. 아니 뭐 어쨌든 일은 가장 잘하는 양반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뭐 이런 과정 나중에 일하는 모습으로 다 메꾸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야 그래도 뭔가 있었을 수 있잖아. 근데 폭행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벌금을 맞았으니까 오케이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하는데 여종의 뭐 그 얘기는 그때 얘기했던 양반이 그 당시에 속기록을 자, 김재섭이 나와가지고 이따위로 그냥 뿌려놨어요. 그 김재섭이 했던 말은 잠깐 보고서 얘기를 할게요. 그건 정원 후보께 여쭤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후보께서 설명할 문제이고요. 저는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렸을 뿐입니다.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속기록을 다 봤어요. 봤더니 저때 난리가 난 거야. 이 지금도 국회 나경원이 막 싸지르면 막 난리 나잖아. 그 상황이었던 거야. 전 양반이 그 장행일 구의원이란 양반이 뭐 2차 여종업무 막 얘기하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있습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정회까지 됐어. 네. 그런 걸 그 부분만 따다가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경원이 막 배설하는 거 30년 있다가 다 그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네. 맞다. 어떻게 젊은 애가 저렇게 정치를 해요?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진짜 도봉구 똑 떨어지고 싶은가? 그리고 이 얘기도 주변에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내란당 정부였어요. 그런데 내란당 정부의 그 서술포럼 때 경찰이 이런 사실이 있는데 5.18 얘기를 하다가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때 그 시녀 같은 언론들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5.18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써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건 조금 여벌의 얘기지만 포장마차나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어쩌지 얘기하다가 김대중 얘기 나오거나 5.18 얘기 나와서 낯선 사람끼리 주먹질하는 일이 허다했던 시절이야. 정말 속이 뭉개지고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난 바로 떠오르거든. 어떻게 싸움이 됐을지가 그냥 뻔연히 그려지는데. 폭행 여부가 잘 모른다. 벌금 맞았으니까 얘기한 거. 근데 5.18을 폄훼했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피가 끓어오르는데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상의 영역인데 어떻게 그 폭행에서 정원호가 이걸 뒤집어 썼지? 그 유죄 판결을 받아 300만 원 냈잖아요. 네. 난 하급자가 뒤집어 쓴 것 같아. 아무 봐도 그런 경우 많잖아. 근데 그때 그 상황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하급자가 뒤집어 썼는데 그 하급자가 정원호였다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 당시에 너무 명확한 게 비서실장은 그거 하고 나서 사표냈어요. 그럼 본인이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럼 정원호도 사표냈을까요? 안 했어요. 정원호가 비서실장이 돼요. 그러면 그때 폭행이 안 했다는 거 그게 반증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만약에 같이 폭행했는데 그 비서실장 되는 거를 내란당이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자체가 또 김재섭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상현 옆에 붙어가지고 1년이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 듣고 있었던 사람이 김재섭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아우, 최악의 앞으로 정치. 서울시를 어떻게 꾸며가고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토론해야 될 시간에 26, 7살 시절에 주먹 다툼한 그걸 끄집어내갖고 그러니까. 모든 방송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조차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31년 전 너무나 이야기네. 슬픈 거야. 그러면 이게 드러났으면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나경원 이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재섭 씨는 오늘 또 지가 뭐라 했는지 중요한 건 조선일보밖에 안 받아줘. 다 짜치나 봐 조선일보 말고는. 2차 가해래. 그 당시 폭행 당했던 사람한테 당시 폭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2차 가해래. 그러면서 뭐 정원호가 안 때렸다고요? 판결문에 때렸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가 판결문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발언인 2차 때문에 그랬다고 지가 판결문을 부정해놓고 그러니까. 얘기가 몰리니까 판결문에서는 300만 원 나왔잖아요. 판결문 왜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속기록 판결문을 멋대로 취사 선택해갖고 이럴 땐 속기록 얘기하고 이럴 땐 판결문 얘기하는데 사실은 판결문이 가장 1번이고 그다음 그 당시에 나왔던 보도 내용이 2번이야. 근데 대립되는 정당끼리 구의회에서 막 떠벌고 상대 공략하기 위해서 한 말을 지금 갖다가 인용해 쓴다면 정말 비열한 거지. 김재섭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리고 요즘 사태를 본 또 도봉구민도 많겠지만 네. 의원을 계속 시키면 참 곤란한 사람이겠구나. 찜스럽다 진짜. 그 더러운 정치 있잖아. 네. 그 당을 떠나 더러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전형적인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심지어 젊어. 네, 약간 그러면 정말 싹수가 노란 거거든. 이모 의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